안녕하세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주식, 시장, 한국 증시가 간만에 또 상승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또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냥, 올랐다, 좋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제목은 이렇게 봤어요. 미국과 중국이 망친 한국 증시. 이 증시를 살린 두 명의 발언. 네, 오늘 아주, 은인이죠. 네, 오늘 증시, 한국 증시를 살려준 두 명의 발언 여기를 설명드릴 거예요. 바로 이 두 명의 발언 때문에 한국 증시가 오늘 상승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미국의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것들, 그 중국이 자꾸 세계를 망쳐놓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한국 증시가 정말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랬는데 오늘 고맙게도 두 명이 아주 좋은 발언을 해줬습니다. 글로벌 지금 최대 두 개의 악재가 있어요. 미국과 중국 때문인데, 하나는 중국 때문에 생기고 있는 공급 이슈, 하나는 미국의 부채 문제. 이거 남의 나라 빚잔치를 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빚은 자기들끼리 다 하고 그렇다고 그 빚져서 우리 주는 것도 아닌데, 참,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참 중국에 대해서 이 말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글로벌하게 인증된 민폐죠. 중국 하면 아주 글로벌 인증 민폐인데, 뭐 자원 독식 뭐 이런 거 뭐 옛날부터 많았어요. 뭐 좋은 거 있다, 뭐 개발될 게 있다, 뭐 장사할 게 있다 그러면 중국은 막 사들이잖아요. 와인 좋다고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와인 사들여서 와인 가격 올라가고, 최근에는 막 가스니 뭐니 막 사들이고, 뭐 에너지 대수가 막 사들이면서 가격을 막 올리고, 하여튼 중국이 손대면은 시장이 막 훼손이 돼요.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남 생각 절대 안 하고 그냥 막 시장을 훼손하면서 막 하죠. 거기에 또 뭐 있었죠? 그 무인양품 아시죠? 뭐 일본계 거긴데, 무인양품이 중국에서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가 사업을 하는데, 예전부터 이제 중국에 있었는데, 중국에 있는 이 한자로만 좀 달라요. 보시면 다 똑같아요. 이게 진짜 오리지널 무인양품, 이게 짝퉁인데, 이 무자를 중국어로 하면 이렇게 바꾼대요. 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건데 짝퉁을 여기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먼저다. 왜냐면 무인양품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특허 등록, 상품권 등록을 좀 늦게 했어요. 그 전에 얘네가 해버리고 우리가 먼저 했다. 그래갖고 했는데, 또 중국 웃기는 나라예요. 또 뻔히 이거 얘네들 짝퉁질 한 건데, 장난질 한 건데 또 중국은 얘네 손들어줘요.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모방하고 막 우기기식으로, 뭐 우리나라가 한복도 자기 거로 우기잖아요.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자기 거 우기는데, 하여튼 그런 우기식 이런 쪽으로 해서 시장을 많이 훼손하고 있었죠. 글로벌 민폐인데, 이 민폐가 요즘 최근에 또 다른 민폐를 했죠. 호주한테 괜히 자기들이 세다고 호주를 갖다가 막 니네 우리 말 안 들으면 우리가 니네 석탄 수입 안 할 거야 하면서 별짓 다 하고 막 그냥 난리를 쳤죠.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호주가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40% 정도인가 그렇게 됐어요. 되게 많았어요. 무시할 수 없었죠, 솔직히. 그래갖고 그냥 뭐 앞뒤 안 보고, 그전에도 매너 안 지켰잖아요. 그냥 앞뒤 안 보고 호주한테 시비 걸었어요. 근데 호주 뒤에는 미국이라는 큰형님이 버티고 있다는 걸 몰랐죠. 그래서 호주 시비 걸었는데, 호주가 그래 해봐, 그리고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호주가 그래 우리도 니네한테 뭐 와인도 그렇고 석탄도 그렇고 니들한테 수출 안 해, 까짓 거 안 하고 막 이래갖고 어떻게 됐죠? 중국이 석탄을 못 구해요. 완전 두들겨 맞았죠. 얻어 터졌어요. 못 모르고 까불다가 얻어 터졌죠. 석탄 못 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기가 부족해졌어요. 석탄 발전해야 되는데 전기가 부족하니까 지금 공장들까지 멈춘 상황이 벌어졌어요. 공장이 멈추면서 실질적으로 또다시 진짜 답답한데, 또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발전하고, 경기가 발전하면서 뭐가 돼야 되죠? 경기가 발전하면서 생산량이 늘고, 생산량이 늘면서 돈을 많이 벌면서 그 돈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눌러줘야 돼요.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어야 우리가 판매하는 가격 조금 할인해 줄게 이러면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낮아질 수 있는 거고, 선순환, 그러니까 좋은 순환이 될 수 있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이 인플레이션 심각한 상태에서 공급망 우려를 만들어 버렸어요. 괜히 호주한테 싸움 걸었다가 괜히 의도 터지고, 공장이, 그것도 지들 공장도 아니고 우리나라 포스코도 그랬지만
오늘 제가 발언이 너무 셌네요. 죄송합니다. 네, 공식적으로 좀 사과드리고 좀 편안하게 좋은, 네, 순화된 발언을 할게요. 인플레이션이 가뜩 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중요한데요. 그 공급이 중요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포스코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공장이 멈추는 상황이 벌어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공급 우려가 또 나와요. 인플레이션 가뜩이나 심각한데 거기에 공급 우려가 또 나옵니다. 이러니까 뭐예요? 기업들이 돈을 막 생산성이 늘어나면서 돈을 잘 벌어요.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눌러줄 수 있고 경기가 발전할 텐데 부품에 대한 부분, 뭐 강판도 그렇고 이런 데들 뿐만 아니라 걔네들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걸로 생산해야 되는 완성품이나 생산품까지도 영향을 받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완성품이나 생산품 이런 기업들까지도 중국 공장이 안 돌아가면서 여기서 부품 생산이 안 되니까 같이 이렇게 되는, 그 코로나 때 왜 반도체 생산이 잘 안 되면서 자동차까지 영향받았잖아요. 차량용 반도체가 없으니까 차마저 감산했죠.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네. 근데 결국은 이게 중국이 가뜩이나 요즘 버블 이슈가 있었는데 가치 죽자식으로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호주한테 괜히 시비 걸었다가 결국 중국이 공급망 문제를 일으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해놓고선 중국이 중국 공산당이죠. 정부가 그 에너지 관리대, 우리나라 보면 에너지 관리 공단일까요? 에너지 공단 뭐 이런데 뭐 거기에다가 얘기를 해갖고 가능한 모든 에너지 관련된 걸 싹쓸이 해라, 에너지 자원 확보해라.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스부터 시작을 해갖고 유가, 석유까지 해서요 막 올라가요. 네, 막 올라가요. 심지어는 호주보다 순도도 떨어지고 좀 질이 좀 떨어지는 남아공 석탄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올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뭐 유럽 같은 데서도 가스가 부족하거나 석유가 부족해서 난리난 상황이 벌어졌죠. 얘들이 그렇게 또 민폐짓을 또 해요. 네, 이러면서 추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에너지 인플레이션까지 되니까 경기 회복이 완전 찬물을 하는 겁니다. 찬물이 끼얹어 갖고 지금 한창 경기가 발전해야 되는데 여기에 중국으로 인해서 또 다시 주춤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이 중국 때문에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또 생겼고 공급 우려 심화돼서 1970년대에 있었던 오일 쇼크, 네, 1970년대 이스라엘이 개국을 하면서 나라를 설립하면서 아랍 국가들하고 전쟁이 좀 벌어졌죠. 그러면서 오일 공급 문제가 생기면서 유가가 엄청나게 치솟아 올라갔고, 그럼 기름을 너무 비싸게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생산 물가부터 모든 게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주춤한 상태,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은 누구나 다 인정할 정도로 심한데 경기 회복을 하면서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또다시 이 상황에 찬물이 또 끼얹었어요. 그러면서 경기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침체가 돼요. 물가는 오르고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여기저기 글로벌하게 지금 팽배한 상태입니다. 이게 제일 커요. 최근에 그래서 미 증시도 그랬고 한국도 하락한 이유는 바로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미국 제니 앨런 재무장관이 그랬죠. 야, 우리 10월 18일까지 부채 한도 이거 어떻게 하는 거 결정 안 해주면 우리 뱅크럽 될 거야. 우리 예산안도 처리해주고, 지금 우리 부채가 많은데 부채 한도 니네가 정해놓은 22조 달러 부채 한도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못 올리는데, 야, 이랬다가 우리 안 돼, 우리 망해. 셧다운은 니들이 막아줬지, 예산안 통과해줘서. 근데 우리 부채 이거 안 해줘. 이번에 우리 디폴트 선언한다, 파산 선언한다. 같이 죽을래? 우리 같이 죽을까?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화당을 좀 압박을 하죠. 자, 우리 문 닫을 거다, 망한다,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공화당도 뭐 좀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는 미 정부의 파산에 대한 우려, 디폴트 우려, 그리고 중국으로 인한 공급망 우려, 에너지 디폴트, 에너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가 팽배한데, 오늘 주가 왜 올랐냐? 두 명의 좋은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구원투수 1번은 블라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죠. 러시아 대통령이 에너지 인플레이션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해 주겠다. 자, 러시아는 세계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고, 천연가스 재고 부족과 관련해서도 뭐 러시아가 뭐 그런 거다 이게 아니라 지금 가스 공급이 늘었다.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 중국의 사재기가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러시아에서 공급도 하겠다. 네. 그러면서 에너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 어느 정도 해소되네. 그게 첫 번째로 좋은 거였고요. 두 번째, 구원투수. 네.
미치 메코넬 공화당 원내대표죠. 공화당에서 그래 우리가 일단은 그 니네랑 지금 협의하고 있는 3조 5천억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은 어쨌든 니네들이 그 처리해야 돼. 그 우리 지금 물러날 수 없어. 니네 이거 버블이야. 너무 니네 지금 부채 너무 심각하게 다루는 거 아니야? 3조 5천억 그거 어느 돈인데 그걸 안 돼. 줄여. 이러면서 지금 민주당과 싸우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도파하고 진보파 간에 3조 5천억은 좀 과해. 이 복지 예산 좀 줄이자. 싸움박질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그거 공화당은 이 3조 5천억에 대한 거를 니네들이 조율 안 하면 우리는 이 부채 그 연기 내년 12월이에요. 내년 12월까지 이 부채 한도를 갖다가 없애는 한도 사실상 폐지죠. 그걸 유예를 하는 그거를 내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안에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어. 하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공화당에서 한 발 물러섰어요. 그래서 그래 이왕 우리가 긴급 예산안 연방 정부에 대한 긴급 예산안은 12월까지로 우리가 해줬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12월까지 해줄게. 그래서 부채 한도에 대한 이미 이거 원래 미국은 22조까지만 부채가 되는데 한도 초과한 상태예요. 28조인가 그런데 그거를 유예해 준 기간이 이미 초과됐어요. 초과된 상태인데 공화당이 그래 그럼 2개월 더 줄게 10일까지 해줘 하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두 명의 발언이 증시에 크게 좋게 작용을 했어요. 작용을 했고 그러면서 증시가 올랐어요. 그럼 한국 증시 앞으로 좋을 거냐 막 오를 거냐 자 한번 볼게요. 자, 그 전에 이거는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중국발 에너지 문제, 중국 에너지 인플레이션 문제와 공급 문제는 러시아가 가스 공급 확대한다 그래서 오늘 좋은 작용이 있었어요. 미국 연방 디폴트 파산 우려에 대해서 공화당이 2개월 연장하겠다 선물을 줬죠. 자, 근데 한국 증시 봐야죠. 오늘입니다. 오늘 코스피 상황을 보니까 올랐어요. 올랐는데 수급을 보시면 기관은 매수를 했지만 이런 날인데도 불구하고 외인들 매도를 했습니다. 아직 외인들이 물론 매도 규모 3조 4천억인가 그랬죠. 전날 매도 규모만 볼 때 2조 9,700억 정도로 줄었어요. 매도량은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네,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명의 발언이 바탕이 됐지만 그러면서 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어느 정도 매수 규모도 있었던 상태지만 근데 매수 규모도 어제에 비해서 외인은 줄었어요. 어쨌든 매도가 줄었다고 보는 게 포인트는 맞습니다. 매도가 줄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간의 이 매수는 프로그램에 비치할 거래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적 반등 매수, 반발 매수. 그동안 코스피 낙폭이 너무 컸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오늘의 일봉상 보면은요 너무 낙폭이 컸잖아요. 단기간 이 3150 부근에서 여기까지 폭포처럼 떨어졌어요. 지금 3000도 깨져 있는 상태잖아요. 전에 제가 뭐 2900 이 정도 한번 조정받을 것 같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씀드리는데 딱 그 부분까지 왔다 갔죠. 그러면서 기술적 반등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일 5일선 타느냐 이것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강하게 반등한다라고 보기에는 글로벌 정세가 불확실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차근차근히 하면서 차근히 한 번에 급하기보다 차근히 3000선을 회복하는 게 지금 제일 1차 숙제예요. 그러고 나서 3100을 회복해야 전에 있는 박스로 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주가는 여전히 조정기에 있다고 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상을 봐도요. 60분봉 보면은 이 60분봉 상 여기인데 봐도 뭐 어쨌든 어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올라가면서 여기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기술적 반등 모습 잘 나왔고 10분봉으로 봐도요. 어제에 비해서 갭으로 출발을 해서 쭉 밀고 올라갔는데 보시면 3000 부근으로 갈수록 힘이 약해지는 모습. 지금은 2560선에서부터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겠다.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뭔가 저점을 다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니까 공격적 매수를 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오늘 하루 종일 뭐 분위기 보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잠깐 막판에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결국은 2960원 돌파는 못했고 다시 밀렸다가 2959 바로 밑에서 마무리된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강한 게 아니니까 좀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차분하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두 명의 좋은 발언으로 그동안 이제 공포 심리는 어느 정도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 장세가 있으니까 현금 계속 유지하시면서 방어적으로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좋은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